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경북대학교 인문학스러운 연구교수 조재희입니다. 7주차 수업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몰타 유대인의 외연 확장, 디지털 전유와 주권 권력과 벌거벗은 생명 담론입니다. 자, 지난주 6주차에서는 제가 바라바스가 생명 정치 외의 상태에 있는 바라바스는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주권 권력 폭력성에 맞서 살아남기 위해서 연극적인 전략 수행을 통해 생명력을 재구성하는 인물로 재탄생한다고 얘기를 마쳤습니다. 결국 일시적인 그죠? 그런 잠시 음, 어, 그 뭐라 하면 되나? 수면 상태로 들어가서 곧 깨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 결국은 그 성 바깥으로 그죠? 시체가 던져지게 됩니다. 그러나 곧 수면 상태에서 깨어난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앞 시간에 얘기했었던 아비게일이 결국은 그 수녀원에 이제 그 음식 그죠? 죽에다가 쌀죽에다가 독약을 풀어서 보냈는데 결국 자기 딸인 아비게일도 결국 죽게 됩니다. 제가 이 장면을 캡처를 올려놓은 이유는 이 당시에 아비게일이 이렇게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신부가 아비게일이 이렇게 키스를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약간 성적인 어떤 그런 이미지가 조금 부각되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작품에서도 이걸 굉장히 문제 삼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자, 이 신부가 참 착한 아비게일에게 이렇게 키스를 하는 장면이 나왔다는 거는 이것도 뭐 어떻게 보면은 그죠? 말로가 그 성직자들에 대한 어떤 그러한 그 비윤리적인 측면을 부각하기 위해서 이런 장면을 묘사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렇게 시체 성 밖으로 던져져요. 자, 이렇게 성 밖으로 이게 바라바스가 이렇게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서는 계속해서 그죠? 페르네 뭐그 총독도 그렇고 대부분이 이게 몰타 지역에 있는 이 기독교인들은 전부 이렇게 이 십자가에 있는 이 옷을 계속 입고 있습니다. 이 감독 그죠? 감독도 마찬가지로 모스 감독도 당연히 이렇게 기독교적인 어떤 그런 종교적인 측면의 어떤 그런 이율배반적인 어떤 그런 양상들을 묘사해 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옷이라는 그죠? 이 옷을 십자가가 항상 있는 이 옷을 활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이렇게 바라바스가 여기서 이렇게 이제 성 밖으로 던져집니다. 제가 여기서 잠시 스탑을 시켰습니다. 자, 이렇게 바라바스가 자, 생명 전략을 또 어떻게 펼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생존 기술로서의 어떤 죽음을 앞에서 연출했습니다. 그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죽음을 이제 연출하듯이 바바라스의 생명 보존 전략은 생명 정치적 수면의 기술로 효과를 발휘합니다. 아까 거기서. 그 다음에 깨어난다고 얘기했죠. 깨어난 후에 그는 마침 터키 장군 칼리마스와 이렇게 만나게 돼요. 대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또 협상을 합니다. 바라바스는 그를 돕는 조건으로 몰타의 총독 자리를 약속받게 됩니다. 총독 자리 너 줄 테니까 음, 우리 도와보라고 이렇게 서로 터키 장군하고 이렇게 밀약을 맺게 됩니다. 자, 에렌 키치 같은 경우는 이 상황에 대해서 바바라스가 유대 상인의 특성을 따라서 소속감 없이 이해타산적으로 칼리마스와 손잡았다고 설명합니다. 자, 유대 상인들은 항상 이제 정착을 하지 않고 항상 많이 돌아다녔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러나 바라바스는 곧 몰타는 나를 증오해. 내 생명이 그들의 손에 달려 있다면 총독이 되는 것이 무슨 이득이 있어? 잠시 회의적인 장면에 빠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기가 예외 상태에서 법적 권리와 정치적 보호를 상실한 자신의 존재 조건을 자각하게 됩니다. 잠시. 자, 그리고 이에 따라서 바라바스는 생존을 위한 전략을 다시 구상하며 마지막으로 자신의 연극성을 극대화시키는 최대로 극대화시킵니다. 그래서 어떤
어떤 그러한 그 연극성을 발휘하게 되냐면은 그는 추견을, 그죠? 파티를 개최하여서 터키 장군 칼리마스와 그의 군대를 몰살시켜 버립니다. 파티장에 다 모여가지고 모아놓고는, 그죠? 자, 그 대가로 몰타 총독 페르네즈로부터 막대한 또 보상을 받아요. 터키랑 뭐 그 장군이랑 타협봐가지고, 그죠? 갈리마스랑 타협봐가지고 자기가 총독자리에 올랐어요. 근데 다시 또 얘네들을, 그죠? 다 죽여버리고 몰타 총독 페르네즈로부터 또 막대한 보상을 받기로 또 거래를 하는 거죠. 이 계획은 일견 성공적으로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비극적 결말로 귀결을 맞게 됩니다. 자, 이렇게 했어요. 몰살시키고, 이게 지금 계획입니다. 몰살시키기로 하고 이제 보상을 받기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은 그 문 옆에 서 있던 바바라스는, 자, 페르네즈가 미리 설치해준 함정에 빠져서 문턱에 매달리게 돼버린 거죠. 그렇게 저기 밑에 가마솥 아래, 왜냐면 가마솥에 이제 거기 음식을 이제 장관 그거 준비하기 위해서 가마솥을 이렇게 끓여 놓은 게 있어요. 그 밑에 있습니다. 건물 밑에 보면은. 근데 설치해준 함정, 그러니까 함정에 빠진 거죠. 그래서 그 함정에 얘네들 죽이려고 그 터키 장군, 터키 이제 군인들을 죽이려고 이렇게 막 탁 나가려는데 탁 하고 뭐 안 그래도 영화에서 탁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감정이 그 함정에 빠진 거예요. 페르네즈가 미리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그 딱 걸치고 있어요. 거기 목에 딱, 그죠? 떨어지지 않으려고 떨어지지 않으려고 음, 떨어지지 않으려고 자기가 그렇게 막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생명 정치에서 자기가 자각을 해서 여전히 자기가 법밖에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다시 이제 몰타 총독 페르네즈와 이제 그거를 이제 거래를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된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자기가 이 연극을 해서 절정의 복수를 하려고 했는데, 그죠? 그래서 했던 말 다시 정리할게요. 추견을 가정해 갈르마스 일행을 몰살시키려는 연극적 전략을 했어요. 자, 그래서 보상도 받고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중의 함정에 빠진다는 얘기죠. 바르바스는 문턱 아래로 추락하며 죽음을 직면하게 된다는 거죠. 결국 죽게 되죠. 자, 죽게 되지만은 여러분들, 자, 끓는 물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페르네즈가 이렇게 응시를 해요. 어떻게 보냐면은 문틈 너머로 총독이 이렇게 내다봐요. 그래서 이 장면은 주권 권력의 폭력성을 시각적으로 응축하여서 제시했다고 제가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자, 바라바스가 간절히 구원을 요청하지만 페르네즈는 문틈 너머로 그를 이렇게 응시해요. 저주받은 바라바스, 천한 유대인이라고 막 외치면서 그의 배신을 상기시키고 그를 냉정히 외면합니다. 영화 연출에서는 문구멍을 통해서 바라바스를 내다보는 베르네즈의 시선을 클로즈업을 해요. 그래서 법적 보호로부터 배제된 존재, 즉 호모 사케르의 죽음을 제도적 시선이 응시하는 장면으로 이렇게 이거를 시각합니다. 이는 아감베니 말한 바 법이 일시적으로 정지된 예외 상태 속에서 인간은 정치적 권리와 구제를 박탈당한 채 죽음의 대상이 된다는 생명 정치의 핵심 개념을 구현하는 장면에 딱 적합하다고 저는 보았습니다. 자, 그러고는 결국 바바라스는 그 매달린 채로 자신이 저질러 온 악행들을 모두 고백해요. 자기가 했던 일을. 자, 기독교인과 터키인을 함께 막 저주를 하고는 결국 버티다 못해서 떨어져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의 마지막 독백은 단순히 죄의 고백이 아니라 자신을 이용하고 배제한 양 진영 모두를 향한 저항의 언어라고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죠? 문틈으로 보는 거. 자, 그래서 호모사케리의 죽음을 제도권이 응시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렇게 막 저항의 언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끓는 물 아래, 그죠? 막 밑에 막 불이 막 확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죠? 바라바스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막 저항의 언어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저항의 언어를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데이비드 베빙턴이라는 그죠? 비평가는 관객이 연민을 불러일으키도록 한 뒤 바바라스를 영원히 억압당하는 존재로 퇴장시키는 방식은 바로 권력의 폭력을 정당화함과 동시에 그 폭력의 본질을 폭로하는 효과를 낳는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바라바스는 페르네즈의 주권 권력에 의해서 도구로 이용이 된 후 법의 심판도 없이 이렇게 죽음으로 그죠? 퇴장하게 됩니다. 공동체로부터 철저히 추방이 되죠. 자, 이는 아감벤이 규정한 호모사케르, 즉 살해될 수 있지만 희생물로서도 시민으로서도 인정받지 못한 존재에 대한 전형적인 비극적 양상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응시하는 페르네즈 보십시오. 배신을 때리는 거죠. 그 뭐 얘도 뭐 배신 때렸고, 뭐 바라바스도 배신 때렸고, 페르네즈도 배신 때렸고, 거의 몰타 이 지역은 거의 배신과 뭐 배신과 배신의 그러한 장소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라바스가 양진영에 대한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저항의 언어라고 볼 수 있겠죠. 저항의 언어. 자, 그래서 연민을 유도한 후 그 다음에 권력을 폭로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법적 재판 없이 죽음으로 퇴정되는 공동체에서 철저히 삭제가 됩니다. 아무도 찾는 사람 없어요. 바라바스. 굉장히 불쌍한 호모 사케르의 전형입니다. 자, 호모 사케르로서의 바라바스. 자, 죽일 수 있으나 굳이 될 수 없는 존재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바라바스의 최후는 단지 한 인물의 몰락이 아닙니다. 자, 바로 법의 형식이 없이도 생명을 박탈할 수 있는 주권 권력의 폭력성과 그로부터 도피할 수 없는 생명 정치의 역설을 고발하는 장면으로서 기능한다 볼 수 있습니다. 바라바스는 공동체에 소속되지 못하고 권력에 의해 철저히 활용되며 궁극적으로 구제받지 못하는 존재로 퇴장하게 되었죠. 이로써 몰타 유대인은 법과 폭력, 주권과 생명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예외 상태의 정치적 현실을 극적으로 형상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토퍼 말로가 이렇게 주권 폭력, 그죠? 주권 권력의 폭력성을 여지없이 바바라스라는 호모 사케르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러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이 7주차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요약을 하자면은, 자, 몰타 유대인의 생명 정치적 통찰, 이 작품에 내재된 생명 정치적 통찰을 볼 수 있죠. 바바라스는 단순한 악인의 파멸이 아니라 결국은 법 없이도 자, 생명을 박탈할 수 있는 주권 권력의 실상을 드러냅니다. 저희가 그죠? 우리가 뭐 비상사태가 그다음에 계엄이 선포될 경우에는 법의 어떤 그러한 틀에서 우리가 뭔가를 제공받지 못하죠. 비상사태니까. 그래서 몰타 유대인은 예외 상태의 정치라든가 생명, 공동체를 질문하는 포스트 모던한 텍스트로 우리가 읽을 수 있다는 것. 이렇게 이런 의미로 공동체의 질문을 그죠? 과연 공동체라는 게 뭐냐? 그다음 생명은 그죠? 어떻게 다뤄야 하느냐? 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새롭게 21세기에 와서도 여지없이 우리가 계속해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그런 텍스트가 바로 크리스토퍼 말로의 자, 몰타의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스가 영화로 그죠? 영화로 이러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만든 이유는 뭐냐? 결국은 저희에게 이러한 공동체와 생명에 대한 이러한 질문들을 21세기의 버전으로 아감벤의 어떤 그런 철학적, 그죠? 예배 상태의 정치라는 이러한 호모사케르라는 이러한 정치적인 어떤 그러한 키워드로서 이렇게 공동체와 생명에 대한 질문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던진다는데 거기에
의의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 시간이 되신 분들은 영화를 한번 보시기 바라고 혹시나 영화를 그죠? 뭐 이게 너무 비싸더라고요. 스트리밍에서. 혹시 영화가 비싸서 뭐 찾아볼 수가 없고 볼 수 있는 여유가 안 되신 분들은 저한테 개별적으로 연락하시면 제가 영화를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릴 테니까.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음번에 8주차에서 다시 한번 결론으로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